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을 이야기할 것 같고, 여행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야외 활동을 조금 꿈꾸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일단 이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실생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홈쇼핑에서 여행 관련 상품이 완판 행진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백화점에서 봄 정기 세일 돌입을 하면서 그들의 테마, 과연 그들의 프로모션 테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우리 실생활이 어떤 쪽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그린 이스케이프스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지금 봄철 정기 세일에 돌입을 했고요. 신세계는 렛츠 고 아웃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모두 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결국은 야외 취미 활동의 증가, 이 부분을 포커스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야외 활동이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여성 뷰티 산업에 대한 관심, 소위 말하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성 뷰티, 캠핑, 골프, 러닝, 등산, 그리고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항공이 있고 숙박이 있고 리조트가 있고 스포츠 의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의류나 아웃도어 의류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 높은 업종이다. 그러면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도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유념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소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여행 다녀오셨나요? 아니, 아직 못 갔습니다. 국내 여행만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여행 쪽으로 자금이 조금 나오게 되면은 뭐 유통이나 백화점 쪽은 오히려 실적이 좀 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최윤 앵커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가 좋게 되면 하나가 나빠지게 되고 모두 다 좋아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 쏠림 현상이 결국은 시장 내 도돌이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그리고 이제 엔데믹 상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전환점에 놓여 있는 상황, 우리 실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소비 활동에 어떤 그 판도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다. 팬데믹 시황에서는 어찌 보면 보복 소비가 상당 부분 나타났었다. 그 보복 소비, 명품에 대한 쇼핑, 그리고 홈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 수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소비 수요 상당 부분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엔데믹 상황, 결국 생각을 해보면 일상과 관련된 소비가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화장품, 여행, 야외 취미 활동, 그리고 또 하나 외식 활동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백화점, 결국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엔데믹 쪽에 그들의 프로모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부분, 말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증권시장에 상당 부분 힌트를 주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소비 채널보다는 소비 컨텐츠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소비 채널은 유통이나 백화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 컨텐츠는 야외 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어떤 제품군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까? 여행 소비가 정상화가는 과정에서 어떤 소비군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까? 대면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품군이 수요가 더 늘어날까?
채널보다는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채널보다는 컨텐츠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일단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이 뭐 항공주도 여행주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또 고유가 이슈도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담감도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항공주가 사실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주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환율이라는 부분과 유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반면에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라 하면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항공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각종 이제 그 항공사들 운항을 다시 노선을 재개하는, 운행을 재개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고유가 부담은 여전히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난밤 기준으로 WTI가 여전히 105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가장 선결 조건은 뭐니 해도 국제 유가와 환율 시장의 하향 안전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기대되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기대감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그 유럽의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역시 천연가스를 유럽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 상황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지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국제 원유 가격도 다소간 좀 하향 안정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환율도 다소간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항공업종도 마음 놓고 가기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제가 과연 최적 매수 시점일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공항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공항 노선버스가 인천공항에 공항버스가 다니는 시점, 말 그대로 택시 타고 오가고 철도 타고 오가는 그런 공항의 어떤 그 연결 노선이 아닌 공항 버스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시점이 결국은 항공 수요가 말 그대로 노선 버스가 정상화되는 그 정도의 수요로 늘었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걸 것이고, 그 시점이 어찌 보면 항공주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여행 업종에 대한 판단, 어찌 보면 매수에 대한 최적의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하게 말씀드리니 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최적 매수 시점은 공항버스 운영 재개 시점으로 좀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요. 여전히 공매도 좀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려점입니다. 이 김나은 캐스터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또 쇼커버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콜마입니다. 회사 올해 실적은 매출이 1조 8천억 원, 영업이익 1,400억 원으로 전망하는데요.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 한해 국내에서는 업황이 회복되고 주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며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익성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중국 측은 온라인 고객사 수주 증가에 따라 매출 볼륨이 확대되며 상반기에는 손익 분기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또한 자회사인 HK이노에는 전문 의약품의 처방 증가와 고마진 컨디션 매출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도 예상됩니다. 자, 이처럼 올 한해는 전 부문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래주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 2월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랠리를 보였는데요. 면세 시장이 부진하면서 주요 자회사 실적 약세 우려로 주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의 모멘텀이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추가적인 악재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무래주는 보유하고 있는 뷰티 계열사들이 대체로 국내 오프라인의 기여도가 높았는데요. 지난 2-3년간 채널 효율화를 통해서 체질 개선을 단행했고요. 이에 최악은 지난 상황으로 판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내수 수요가 회복되면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면세 기여도 또한 현저하게 낮아진 수준인데요. 하반기에 외부 변수가 안정화된다면 이익 모멘텀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세실업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들의 점유율 상승 등 이 회사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환율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충분히 상쇄되고 수주 단가 상승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한 브랜드들의 재고 확보 수요가 많아지면서 의류 단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1,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글로벌 수입 의류 단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코로나로 멈췄던 동남아 지역의 생산 공장들이 정상화되면서 비용이 감소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세실업은 미국 매출 비중이 85%로 미국 의류 판매 강세에 따른 수주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가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리오프닝 업종 안에서도 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일단 우려감도 굉장히 많고 또 고평가된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공매도 그리고 김남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매도도 있지만 분명히 그 뒤편에는 숏 커버링이라는 어떤 기대감도 잔존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수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매도와 숏 커버링 이 부분 김남께서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 꼭 좀 챙겨 보시면서 숏 커버링에 대한 기대감, 과연 그 부분이 어떻게 살아날지 그리고 어떻게 수급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주가의 상승을 더욱더 가중시킬지 이 부분 역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뚜렷한 모멘텀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는 분명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분명한 것, 키 맞추기 장세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특히나 그 키 맞추기의 양상은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동안 눌려왔었던 팬데믹 피해주에 대한 어떤 그 키 맞추기 양상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순환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의 순환매, 고성장 기술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금융과 부동산 그리고 또 하나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이게 같이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순환매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 순환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 이 세 가지입니다. FOMC 긴축 속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월 초로 다가오고 있죠. 기업 실적 시즌의 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리오프닝 기대주도 결국은 실적과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실적, 모멘텀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냐. 모멘텀이라는 부분과 지속 성장이라는 부분 또 하나 그리고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라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이 부분과 맞물려서 리오프닝이 어떻게 모멘텀을 가져갈지 흑자 전환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뭐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평가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가장 이 회복이 빠를 섹터 그리고 가장 또 이제 피해를 볼 섹터를 하나씩 고르자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물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죠. 그 경제 정책의 정상화, 통화 정책의 정상화. 그게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 놓은 통화의 비정상화, 실물 경기의 비정상화. 이게 지금 각각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실물 경제보다는 통화 경제가, 금융 경제가 조금은 더 빨리 정상화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 간의 갭이 지금 나타났다. 이 부분 결국은 이런 갭들이 이제 메꿔지는 과정에 있는데 5월 FOMC 5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통화라는 부분과 실물 경제의 실적이라는 부분 맞춰가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는 업종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피해야 될 업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확대해야 될 부분, 확대해야 될 업종들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고 리오프닝의 모멘텀 수혜를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적자의 축소 혹은 흑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무엇일까? 높은 기업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게 되는데 결국 실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4차 산업 이 중에서도 초입 단계가 아닌 성장 단계로 바로 진입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업종, 바로 이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거의 무관하고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화장품, 아웃도어, 식음료, 여기에 엔터테인먼트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될 부분은 단일 고평가 업종.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건설업종과 건자재가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원가 상승분이 제품 가격의 전가가 상당 부분 어려운 업종. 바로 유틸리티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전력 가격의 동결이라는 이슈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서 조금 좀 피해갈 업종, 좀 더 담아야 될 업종 이런 부분들 곰곰하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